안녕하세요. 윤기자의 취재파일 윤기자입니다. 지난 시간 1부에서는 개구리 소년 관련해서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한 개요, 그리고 또 개구리 소년들의 이동 경로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일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개구리 소년들의 사건에서 발견된 이동 경로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고 또 그 근처에 그 당시 지형이나 지물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사건을 접근하기에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시간으로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또 추리 내용들이 있었고 가설들이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네이트 판 쪽에 한 그 제보자분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특정 어떤 그 도구를 지목해가지고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많은 가설이나 추리가 있었는데 그 네이트판 글이 올라오기 이전에 올해 한 3월이었죠. 개구리 소년 사건의 답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다시 이제 좀 잠잠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이 올라오게 됐고요. 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이 아이들이 왜 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냐 밝혔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김모 총경님 전 총경님이라고 과거 이제 91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대구경찰청의 이제 그 강력 반장으로 재직해 있으시면서 사건을 좀 지휘하셨던 경찰분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렇게 그 책으로 이 사건을 펴내신 분은 국민일보의 이제 김모 기자님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이제 취재하셨던 분인데 이 분이 함께 이렇게 아이들은 왜 산에 갔을까라는 책을 통해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들이 많은 추리나 가설들을 세우잖아요. 여러 해 동안 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결론은 우리 개구리 소년 사건의 그 전말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사망했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게 어떻게 이게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냐 자연사냐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6월 발견 당시에는 분명히 이제 경북대 법의학팀에서 100% 타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수많은 타살의 추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출판하고 저체온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그래도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일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어떤 기존의 개구리 소년들이 살던 곳에서 이 중간 정도가 선원지 그리고 이쪽 이제 그 개구리 소년들이 도롱뇽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불미골이고 유해 발굴 현장은 이쪽인데요. 이 유해 발굴이 되기 전에 만약에 이런 좀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91년 당시부터 유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자연사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나 이제 좀 경찰 쪽 수사 인력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자연사한 거 아니냐 너무 이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이제 와룡산 자락에서 우리가 뭐 수색이 안 되는 곳에서 자연사 되지 않는 거냐 주장도 좀 많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유해가 발굴된 이후로는 이러한 이제 좀 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던 게 워낙 이제 타살의 흔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타살이다. 범인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유해가 발견된 이후로도 저체온증이다. 자연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수사를 했던 경찰분들입니다. 경찰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들 입장에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 범인이 있었다고 하고 타살이라고 한다면은 그 범인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동안의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한 것이냐, 왜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냐 하기 때문에 그 시점, 사건이 벌어진 시점으로부터 경찰분들은 일관적으로 항상 이것은 범인이 없고 자연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본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부를 좀 범인이 드러나게 되면 범인을 못 잡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유해가 좀 발견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사과를 오히려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범인을 잡기 위해 좀 더 치밀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일단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만약에 유해가 발견된 곳이 이 어떤 민가에서 가까운 그런 지점이 아니라 아예 그 와룡산 생각했던 깊은 좀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런 골짜기나 이런 곳이었다면은 오히려 좀 더 자연사의 주장이 이해를 좀 할 수도 있을 주장이지만은 유해가 발굴된 현장 자체에서만 봐도 이것은 절대 아이들이 좀 자연사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객관적인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과거 그 당시 이제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그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좀 뭐 살해 안매장이 됐다고 주장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서촌마을, 서촌이라고 불리는 서원마을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절대 이 저체온증사가 아닌 이유는 아이들이 이 산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정말 깊은 막 뭐 고도 1000m 이상의 깊은 산골에 산 자락에 모르는 데 가가지고 하면은 발을 헛디거나 뭐 실족하거나 자연사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뒷산처럼 왔다 갔다 너무 했던 곳이고 아이들이 수십 번을 왕복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서촌이 있다는 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어, 집에서 나간 시점 자체가 뭐 저녁이나 이런 때가 아니었고 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로 한 시간이 낮 시간이었고 해가 쨍쨍할 때였기 때문에 9시에 나간 아이들이 뭐 12시가 지나서 2시가 지나서 아무리 정신이 팔렸다고 해도 그 늦은 시간까지 이 인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거는 전혀 뭐 이런 납득이 안 가는 사실이죠.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한 이곳 200m 정도 민가가 되는데 불빛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어도 이곳까지는 그냥 어떻게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이 앞으로는 구미고속도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민가가 근처에는 한 네다섯 가구가 있었지만 이 멀리 이쪽으로는 마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유골이 발견된 그런 장소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좀 저체온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틀린 말이 아닌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그 사건을 발견된 현장입니다. 물론 이게 그렇다면은 왜 이게 뭐 수색에서 발견이 안 된 것이냐 하면은 이런 V자 형태의 계곡에 이 유골들이 매장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막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계곡 깊이가 엄청 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 자체가 아주 험악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게 길을 잃을 만한 아예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깊은 산골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고 이 계곡으로 된 조그만한 계곡에서 5명이서 모여서 그대로 이렇게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는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찰 분들 외에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이 두개골에 난 상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살임을 100% 법의학 팀에서도 이해를 좀 시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낫다고 볼 수는 없다. 규칙적인 상흔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나겠느냐 하는데, 이 김 전 총경분의 논리는 이겁니다. 계곡 좀 밑에 이렇게 아이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청석이라고 하죠. 계곡 위에 이제 돌멩이들이 깨지고 부셔지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계속적으로 내리쳐서 이 상처들이 발견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가 많이 비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분도 아니고 사건을 수사하셨던 경찰 분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신이나 논란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듭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타살의 흔적이라고 많이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매듭이 그냥 쉬운 매듭이 아니고 어려운 매듭으로 아이의 머리 쪽과 발 쪽 밑부분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결박을 한 것이다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 김 전 총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매듭도 아이들이 저체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벌벌 떨면서 옷을 벗어서 이렇게 매듭을 묶은 거다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체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뭐 열감이 느껴져서 옷을 벗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이 스스로 매듭까지 묶으면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뭐 밝혀진 바도 없고,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논리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저체온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실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약하고 억지로 저체온증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려는 의도가 좀 강합니다. 물론 저는 이 저체온증을 주장하셨고 책까지 발간했던 우리 김 전 총경님과 김 기자님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래도 뭐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책의 발간으로 인해서 이 사건 자체가 묻혀질 뻔하다가 다시 이렇게 최근에 우리 소년 자체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또 그 뒤에 그런 네이트의 글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화제성을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감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를 하셨고 관심을 가졌던 경찰 분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뭐 관심 깊게 이 사건을 취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기자분의 어떤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2002년 뭐 기사 한 건 검색됐지만 이 깊게 들어가서 이런 뭐 추리를 하거나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관심을 가지고 책을 출판해 주셨다는 것으로서도 저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좀 더 정밀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사를 담당하셨으면 좀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추리는요, 당시에도 이제 좀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은 간첩의 소행이다 이런 좀 주장이 많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게 좀 훨씬 전 이야기예요. 68년이라서 좀 훨씬 전인데, 그 뒤로도 이게 김신조 사건이라고 청와대에 이렇게 북계 간첩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후로도 어떤 무전공비들은 틈틈이 이슈가 됐고 간첩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 소년 사건 당시에도 와룡산 주변으로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간첩들이 비트를 파고 숨어 있다가 우리 또 개구리 소년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발적으로 간첩이 살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둘 수는 있지만, 간첩이 갑자기 이렇게 대낮에 아이들에게 발견이 됐다고 해서 아이들을 5명을
흉기로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고 매장까지 하고 했다. 이런 거는 조금 이것 또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실적으로 그 뒤에 뭐 이쪽에서 활동하던 간첩이 잡혔거나 아니면 간첩이 활동했던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면은 어느 정도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간첩이 어떤 5명 아이들을 갑작스럽게 뭐 살해한다거나 이러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도사견 노부부 또 스토리. 이게 좀 사건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추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썰이라고 그러죠. 주변에 뭐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들어서 이런 사건이더라. 이랬다는 제보들이 빗발쳤는데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이것도 과거에는 좀 논란이 됐었던 이슈긴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주변에 이제 도사견을 키우던 노 부부가 있었고요. 그 도사견들이 풀려나면서 아이들 한 명을 물어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그 물어서 죽인 거를 감추기 위해 노 부부가 이렇게 그 다른 아이들까지 살해를 하고 안매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그 썰처럼 어디 이제 좀 올라오게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오게 돼가지고 화제가 됐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실제로 이게 사건의 범인이 아니냐 해서 추정이 많이 됐었고요. 경찰분들도 어떤 사건을 많이 수사를 하면서 밝히려고 했지만은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거, 사실과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 추리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의 선생님이다. 이거는 조금 기존의 어떤 뭐 간첩이나 아니면은 노부부나 아니면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군인들과 달리 아주 친숙한 사람이 그 우리 개구리 소년들을 잘 알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개구리 소년들을 다른 장소로 끌고 가서 살해 후 다시 그 장소로 가지고 가서 안매장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한때 많이 퍼졌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심증이 강하고 지도에서 뭐 인근 학교를 보면 충분히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분명히 용의선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더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성서 초등학교, 성서 국민학교죠 당시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에 좀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선생님이 있어서 아이들을 좀 때릴 수 있고 했던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을 특정을 해서 이 선생님이 충분히 아이들을 살해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결론까지 냈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는 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그런 선생님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뭐 충분히 이 선생님이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 수사 대상이 좁혀지고 경찰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벌였지만은 그런 특정한 용의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가장 좀 이슈됐던 이야기는 한 4월 전이었죠. 네이트 판에 한 그 제보자분께서 아주 디테일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추리가 이슈가 된 이유는 그 전에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체온증에 관련된 전 총경님의 주장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뭐 추리가 될 수 있지? 어떤 누가 용의자지?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커뮤니티나 이제 그런 온라인 상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네이트 판 쪽에 한 그 제보자가 이 사건의 흉기는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다. 나는 처음 보자마자 이 흉기 자체가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직감이 들었다 하면서 사건 전체에 대한 어떤 전개나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신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경찰도 그렇고 어떤 네티즌들도 그렇고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추측을 한 사람들은 뭐 없었죠. 그리고 어떤 실험 도구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을지는 모를지언정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한 존재를 좀 그동안에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흉기를 지목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 이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고 조회가 무려 150만 회 가까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이 좀 삭제가 되긴 했는데 내용을 보자면은 인근에 어떤 공고 학생들이 있었고 이 공고 학생들 자체는 당시에 불량 학생들은 본드 흡입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본드 흡입을 했던 장소는 바로 와룡산 자락이었다. 어떤 그 학교까지 특정을 하면서요. 그리고 그 공고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 어떤 그 기기 중 하나가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였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그 상흔들과 실질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두개골에 있었던 상흔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실험에 대한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두개골의 상처와 되게 비슷하다는 내용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당시 이제 인근 고등학생들은 본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 환각된 상태에서 범죄들을 많이 일으켰다. 이것은 이제 당시를 이 분이 되게 좀 이 글이 신빙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를 이렇게 좀 일으킨 자체가 그 시대의 상황을 매우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 상황하고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동안 뭐 특정했던 20대, 30대 뭐 이런 용의자가 아니라 조금 아이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임금 불량 학생들이 환각 상태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 내용이 나온 것이죠. 이게 이제 당시에 주장됐던 버니어 캘리퍼스 사진이었는데 물론 이게 이 사진을 보면 버니어 캘리퍼스가 좀 생각보다는 좀 크기가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과거에 사용됐던 버니어 캘리퍼스는 상당히 좀 무게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흉기로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버니어 캘리퍼스 아니냐, 이 상은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가격을 했을 때 상과 너무너무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서 참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당시에 어떤 그 약물 복용을 한 상태에서 범죄들이 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는 기사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 중독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런 좀 버니어 캘리퍼스 주장이나 고교 임금 불량 고교생을 특정하는 거 자체가 이 이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되고 많은 뉴스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이런 그 추측을 제기해 준 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이 어떤 식으로 그냥 뭐 자기 상상 속에서 이렇게 추리론을 통해서 글을 썼던지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뭐 분이신지 그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분은 맞다 틀리다 무조건 번역 헬퍼스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신빙성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건에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특정 흉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실험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수사가 시작이 좀 되고, 물론 그 주변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가 바로 옆에 나왔던 소천마을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좀 유해가 발견됐을 때 경찰들이 그
인근에 살던 마을에 살던 분들은 어떤 탐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불량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많이 탐문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좀 그 용의자가 있었다면은 그 가운데서 좀 실질적으로 특정이 되거나 해서 잡혔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환각 상태에서 좀 고등학생들이 벌였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환각 상태가 아니고 어떤 그 아이들이 탄두와 탄피를 주우러 갔잖아요. 그런 탄두나 탄피를 주우러 갔을 때 똑같이 어떤 탄두나 탄피를 주우러 왔던 더 상급의 학생들이나 어떤 불량 학생들과 마주쳐서 이 서로 간의 이익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범죄가 발생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와 임금 불량 학생들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다시 이제 사건이 재조명되고 또 많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리나 추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다시 화제가 되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범인에 한 발짝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새로운 추론과 가설을 내서 좀 범인이 부디 잡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어떻게 뭐 좀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면 충분히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들이고 좀 새로운 이야기들도 있고 했을 텐데요.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제 3부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취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추론과 가설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3부에 저의 이제 좀 추론을 하기 위해서 1부, 2부 이렇게 좀 그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